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4월 13일 대비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적중 예상 강의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문제 안 푸신 분들은요, 빨리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 받으시고 한번 풀고 나서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은 우리 사진 묘사잖아요. 사진을 보실 때 어떤 장면, 어떤 구도의 사진이 나올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분석해야 되는 카테고리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람의 동작을 봅니다. 그런데 동작을 볼 때 유의점은요, 꼭 영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제자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어를 좀 생각한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구석구석 보지 않을 겁니다. 토익이에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큼지막한 거 위주로 볼게요. 그럼 일단 이 남자 제일 눈에 띄는 거, 통화 중인 것 같고요. 뭔가를 들고 있고 시선 처리까지.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느낌상 뭐 앉아있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동작 더 이상 특별한 게 없으면 복장과 물건으로 갑니다. 근데 복장 조건은요, 정유민 씨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유민 씨. 정장, 유니폼, 민소매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언급을 하고요. 평상복은 사실 언급을 잘 안 해요. 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정유민 씨가 맞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복장에 있어서는 그냥 뭐 입고 있구나 끝, 요 정도면 됩니다. 물건을 봤을 때 우리 태블릿 보이고요, 전화기 있고요, 랩탑 있고 안경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짜잘한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은 펜이 있고요, 뭐 서류 정도 있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인데 지금 배경을 보시면 뿌옇게 블러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굳이 막 우리가 힌트를 뽑아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냥 실, 내구나, 끝.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타다다닥 보고 기다렸다가 보기 듣고 완전하면 정답,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오답,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셨을 거고요. 이제 한번 보기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A. The man is removing a pair of glasses. 우선은 봤을 때 남자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removing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remove라는 단어는 제거하답니다. 안경을 제거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안경을 벗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 벗고 있으니까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답이든 오답이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B. A smartphone is being held in one hand. 지금 스마트폰 있습니다. 저거 스마트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토익은요, 스마트폰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현대 영어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요, 지금 한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eing pp를 썼습니다. 요거는요, 현재 진행 수동인 거죠.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도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이 한 손에 들려짐을 당하는 중이다. 그럼 당연히 누가 들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들려짐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거. 이 be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람이 들고 있어, 한 손에. 지금 꼬투리 잡을 부분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를 갑니다. C. A document is being signed. 지금 B하고 같은 이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B는 정답인데 C는 오답인 건 키워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document 문서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도 있는데 사인하는 장면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계속 꼬투리를 잡으셔야 돼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D. The man is pointing at a laptop screen. 남자도 있고요. 랩탑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지 않다? point at 하고 있는 거죠. point at 같은 경우는 방향성입니다. 가리키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답을 제외하면 뭐라도 하나씩 걸리고 있죠. 한 개라도 걸리면 오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문제 풀 때는 그냥 다다닥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답은 B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A랑 C랑 D도 다른 문제 가면 귀한 집 정답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겠죠. 지금 보니까 남자가 그렇게 안경을 싹 벗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A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정답이었으니까 C를 갑니다. 문서가 지금 누가 사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요 장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자가 랩탑을 가리키고 있다. 요런 장면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좀 더 실제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요 정도 이미지만 잡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사진 하나 공부한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공부하신 거예요. 파트 1은 이렇게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동작도 볼 필요가 없어요. 복장도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물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눈에 띄는 애들 위주로 볼 거예요. 화분들이 일단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있고요. 의자들도 좀 있고요. 그거 외에 특별히 뭐 물건 막 이런 거 있죠. 항아리 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토익은요. 파트 1은 사진을 막 여기저기 막 아주 씹어 먹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쓱 봤을 때 맞출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럼 특별히 물건 보이는 거 없죠. 그럼 이제 뭐가 하면 돼요? 장소랑 배경으로 가는데 야외 맞죠? 바깥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몰라요. 추측하지 않습니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바깥인의 끝. 굳이 하자면 약간 정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풀 많잖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출제자는 따로 있거든요. 이 정도만 가지고 이 보기를 들으면서 꼬투리들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마 푸셨을 겁니다. 그럼 보기 한번 가볼까요? A. An awning has been built over a dining area. 오랜만에 나왔어요. 흔히 한국어로는 또 어닝이라도 합니다. 어닝인데 이게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거 하면 뭐 어닝, 오닝 이렇게 영국 발음이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뭐 어닝, 차양막, 가리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가게들 가면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려갖고 이렇게 이 천장처럼 바깥쪽에 쪼로로로록 했다가 다시 쪼로로로록 감았다가 이런 물건 있죠. 그런 애들이 어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로 막 이렇게 어닝이라고 써요. 영어입니다,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닝 써 있으면 어닝 혹은 영국 발음 한번 하세요. 오닝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그게 간단한 복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워져 있죠. 근데 뭐 위에 다이닝 에리아, 다이닝 에리아는 식사 공간입니다. 이렇게 밥 먹는 데니까 아마 여기인 것 같아. 요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답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B.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being, pp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다고 했죠. 그럼 flower들은 있어요. 심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사람이 심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C.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우리 lean against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비스듬하게 기대어져 있는 겁니다. ladder 같은 경우는 사다리죠. 사다리가 어디 기대어져 있어요? fence, 울타리의 담벼락 같은 데 기대어져 있는 건데 일단 ladder 없고요. 우리 뭐 담벼락 같은 거, 펜스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당연히 없으니까 기댈 수도 없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보기 4개 중에 3개를 봤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도 뭐가 답이에요? D가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요 왠지 얘는 오답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D가 답이에요. D.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around a table. 그쵸. 의자들 arrange 배열하다 배치하답니다. 여기 있네. 의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 주변이고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감만 있으시면 A, B, C 오답이니까 남들은 D까지 듣고 있을 때 우리는 D 제끼고 다음 문제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답을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기로 했죠? 여기선 오답인데 다른 데 가면 귀한 집 정답이라고 했죠? 첫 번째, 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늘 막 쳐놓은 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늘 막 쳐놓은 거. 요거를 어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해놓은 거 보니까 요 위에 이렇게 어닝을 설치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요런 거겠죠. 사람들이 꽃들을 심고 있는 장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는 거 이 장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지금 파트 1 문제 2개 풀었죠. 근데 실제로는 사진 8개를 분석한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한 겁니다. 가성비, 시간 없잖아요. 빨리빨리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2는요.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알아들어야 대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들을 때는요. 제가 이 키워드를 하나 드리면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3단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3단어예요. 좀 길면 4단어, 짧으면 한 2단어 정도기는 한데 평균 3단어 정도를 들으시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알고 싶은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까요? Number 3. How do I open the gate without a keycard? 일단 발음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이 문장의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좀 작고 귀여운 이 영어 폐활량에 비해서는 살짝 한두 단어가 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앞에 거 들었다가 뒤에 게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애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키카드 이 열쇠 키인데 카드 키인데 이 뭐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 끊어볼게요. Number 3. How do I open the gate with 여기까지. Number 3. How do I open the gate with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요? 게이트. 이 정도면 된단 말이죠. 아, 게이트 여는 방법이구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끝까지 들을게요. Number 3. How do I open the gate without a keycard? 자, 쓸데없는 거는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어요? 게이트잖아요. 이게 없대. 어차피 없는데 뭘 신경 써요. 어떻게 열 거야 했을 때 이제 대답을 들을 건데 보기를 들었을 때요. 패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파트를 풀 때 패턴러가 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율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듣고 우리말로 대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시면 돼요. 가볼까요? 어떻게 열어요? 게이트. A. It's not with me either. B. Oh, I've already closed that. C. Just enter the code I sent you. 재밌네. 어떻게 열어요? 그랬는데 It's not with me either. 우리 either라는 단어는요. 부정어랑 같이 쓰고 문장 끝에 쓰게 되면 또한이 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neither가 되는데 이거 해석하면 뭐야? 나도 없어잖아요. 나한테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 나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열 거냐고.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떻게 열어요? 그랬더니 이미 닫았대. 아니 그러니까 열 거라니까. 열 건데 이미 닫았어. 그러니까 닫았으니까 열 거라고. 계속 대화가 쳇바퀴가 돈단 말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A, B가 오답이란 걸 찾으면 일단 안 들어도 C가 답인데 Just enter the code. 다시 한번 Just enter the code. 뭐 하래요? Just enter the code. 우리 코드 하면요. 암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입력해? 야, 암호 입력해. 이거 아니야.
야, 어떻게 열어요? 암호 입력해. 아, 그렇구나. 대화가 되죠. 그럼 이거는 정답이 됩니다. 꼭 요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뭐 암호를 입력해라, 코드 입력해라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관리자한테 전화해.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좀 어이없을 수 있지만 낙낙 노크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4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질문 갑니다. 어떻게 듣기로 했죠? 가장 잘 들리는 몇 단어 정도? 3단어나 4단어 정도입니다. Number 4. I was thinking of moving around the furniture. 살짝 길죠? 여기서 제가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think잖아요. 보통 우리 think, believe, guess 이런 애들은 생각하다, 뭐 그 다음에 믿다, 추측하다라는 뜻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일단 다 생각하다 정도로 갈 거고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약간 삽입구적 느낌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 뭐 할 거래요? I'm moving around the furniture 래잖아요. 가구 옮길까 해 이거란 말이에요. 가구를 옮긴다라는 말을요 보통 이렇게 rearrange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좀 짧고 이렇게 쓰면 조금 긴 편인 거죠. 근데 일단 목적은 뭐예요? 나 가구 옮기려고. 이거 갖고 대화 가는 겁니다. 나 가구 옮길 거야. A. At an antique store. B. How do you want to arrange it? C. I've already made the call. 그러네. 이것도 보세요. 나 가구 옮길 거야 그랬는데 골동품 가게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구 옮길 거라니까 골동품 가게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이 무슨 패턴이 있을 거야, 규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토익은 practical English예요. 실용 회화 대화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영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 가구 옮길 거야 그랬더니 야, 어떻게 배열하고 싶은데? 어때요? 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배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건데? 아,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막 평선물 줬는데 되묻기로 대답을 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한번 대화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시는 겁니다. 정답이겠죠? 나 가구 옮길 거야 그랬더니 이미 내가 전화를 했어. 뭘 전화해? 왜 전화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 자체를 캐주얼하게 가주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한국어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한국어를 다시 해석해야 되거든요. 딱딱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평소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대화한다 생각하고 캐주얼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훨씬 더 파트 2가 편해집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Number 5. Could you look at this file when you get a chance? 살짝 질문이 길었죠. 어렵지는 않았지만 원래 길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시 한번 100%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중요한 거, 영어는 중요한 걸 앞쪽에 두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들으면 좋을까요? Number 5. Could you look at this file when Number 5. Could you look at this file when 여기까지예요. 지금 뭐 해줄래? Look at this file. 이 파일 좀 봐줄래?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다시 한번 갑니다. Number 5. Could you look at this file when you get a chance? 뒷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괜히 길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덮어 씌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끊어갑니다. 그럼 파일 좀 봐줄래?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어랑 똑같아요. 우리도 야, 나 이거 뭐 했는데 한번 좀 봐줄래? 그러면 친구 와서 봤어. 아니 그거 말고 한번 좀 잘 봐달라니까 잘 봤어. 이거는 한국어를 어디 이상한 데서 배운 친구죠? 아닙니다. 영어나 한국어는 한번 봐줄래라는 건요. 그냥 진짜 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검토하다, 살펴보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국어, 영어 똑같습니다. 즉 이거 한번 좀 봐줄래요? 리뷰 해줄래요? 검토 좀 해줄래요? 체크 해줄래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파일 좀 한번 봐줄래? A. Our chances are looking good. B. I should have time this morning. C. No, usually in the filing cabinet.
꼬투리가 잡힙니다. 일단 A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금 가능성이 좋아 보인대요.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파일 좀 봐달라니까 가능성이 좋은 데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좀 봐달라고. 가능성이 좋아. 내용 아닙니다. 하나 더 유사 발음 안녕 보내줄 수 있는 거죠. B는요. 좀 파일 좀 봐줄래요? 그랬더니 나 아침에 시간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봐준다는 거잖아요. 꼭 대놓고 응 봐줄게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나 내일 시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일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억지로 자꾸 패턴 하시니까 이거를 보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시간이 있다는 패턴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요때 봐준다는 거구나. 근데 꼭 이렇게만 되진 않겠죠.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번 주 안 돼. 혹은 뭐 세훈이한테 부탁해 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나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는 일종의 거절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듣고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C 같은 경우는요. yes, no가 있죠. yes, no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빠질 거고요. 내용만 가는데 보통 어디 있대요? 파일 캐비넷 안에 있대. 아니 이 파일 좀 봐달래니까? 보통 파일 캐비넷 안에 있어.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파일 캐비넷 안에 있다니까? 대화가 계속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일링 안녕 보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정답과 오답 대화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으로도 다른 꼬투리들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Number 6. Why did the project get rejected by the board? 이런 거 되게 흔치 않은데 약간 좀 슬픕니다. 토익은 사실 거절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선 거절당했죠? Why did the project get rejected? 그죠? 사실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미묘하게 이런 단어들이 약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들. 생각 중인데 갑자기 얘가 마음으로 빡 들어와 버리면은 얘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bored 높은 사람이래 뭐야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필요한 것만 듣는 겁니다. Why did the project get rejected? 그쵸? 왜 프로젝트 거절당했어? 이러면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거절당했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만약에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까였어? 이 프로젝트 왜 까였어?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저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더 빠릅니다.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거절을 당했니? 아니야. 그냥 왜 까였어 프로젝트? 그거에 대한 대답만 찾는 거예요. 왜 까였을까요? A. Use the projector in the auditorium. B. I can post it online. C. There were some funding issues. 제일 그럴듯한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 프로젝트 왜 까였어? 그랬더니 여기 강당에 있는 프로젝터 사용하래요.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안녕 프로젝터 이건 고마운 복입니다. 내용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B거든요. I can post it online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는 사실 범용성이 되게 넓어요. 어떻게 갖다 말해도 대충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왜 까였어? 내가 온라인에 올릴 수 있어. 내가 온라인에 쓸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it이라는 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 줘야 되겠죠. 왜 대신하냐면 앞에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또 쓰기 싫으니까요. 대체 그럼 뭘 올린다는 거예요? 뭐 프로젝트를 올린다는 거예요? 뭐 여기 경영진들을 올린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누구를 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글 쓸 건데 그러니까 뭘 쓸 거냐고. 대화가 될 수 없죠. 지금이 그게 뭔지 대명사가 뭔지 몰라서예요. 그럼 C가 답이겠죠. 봤더니 뭐가 있었대요? 펀딩 이슈가 있었대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항상 Part 2는요. 되게 베베베베베베 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대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 왜 까였어? 아, 돈 문제가 좀 있었어. 아, 돈이 좀 문제가 생겨서 까인 거구나, 안 됐던 거구나 라고 납득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괜찮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릴 겁니다. Number 7. Hasn't the air conditioning been repaired yet? 지금 첫 단어가 뭐였죠? hasn't 이었어요. 부정입니다. 우리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요, 사실 다른 거죠. 그런데 언어적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긍정으로 물어보나 부정으로 물어보나 알고 싶은 건 동일하다는 거죠. 에어컨 고쳤어? 에어컨 안 고쳤어? 어떻게 물어보든 고쳤니? 안 고쳤니? 안 고쳤니? 고쳤니?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문문이 나오면 재빨리 빼주세요. 빼고 듣는 겁니다. The air conditioning been repaired yet? 자, 한 번 더. The air conditioning been repaired yet? 그렇죠. 확실히 명확해졌단 말이죠. 에어컨 고쳤니?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에어컨 고쳤니?로 가보자고요. A. That's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B. We'll have it fixed by tomorrow evening. C. I'll turn it down about 4 degrees. 우선은 그게 계약 조건 중 한 가지래요. 아니, 계약을 뭘 했을까? 무슨 계약 조건일까? 갑자기 계약 조건이라는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그게 에어컨 고쳐주는 게 무슨 조건 아닐까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꼬투리가 어디서 잡혔죠? 유사 발음이 또 잡혔죠. 그래서 내용으로 가든 유사 발음으로 가든 꼬투리가 뭐라도 잡히면 오답인 겁니다. 물론 제대로 간다면 내용을 딱 파악해야 되는데 토익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약간 스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는요. 에어컨 고쳤니 했는데 우리 뭐래요? Have it fixed by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고칠 거래잖아요. 이거는 내용상으로도 발음으로 뭐든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repair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죠? fix라는 말로 바꿨죠. 똑같은 말 또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됐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면 정답이죠 라고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패턴러 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paraphrasing을 한다고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으로 가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turn it down입니다. return down 이란 표현은요. 거절하다라는 표현과 좀 낮추다, 내리다라는 표현인데 4 degrees라고 했잖아요. 4 degrees는 4도 정도니까 4도를 거절한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4도 내릴 거예요. 아마 이 에어컨이 나왔기 때문에 온도를 좀 4도 내린다. 약간 연상하는 느낌을 했지만 지금 더 강력한 거 고쳤냐 안 고쳤냐. 그러니까 4도 내릴 거라는 건 아예 뭐 유사 발음 꼬투리는 없지만 내용이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오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듣고 해석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들을 때도 다시 한번 질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있는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보통 잘 들리는 한 3단어, 조금 길면 4단어 요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내용의 방향성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파트 3는 3문제가 한 세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순서대로 나옵니다. 보기가 4개씩 있죠? 3개는 페이크입니다. 거의 들리는 거가 정답이에요. 힌트를 보통 한 번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스키밍입니다. 스키밍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있는 거 막 다 보고 문법 좀 요소 다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리스닝이잖아요. 리스닝용으로 살짝 변화를 시키면 문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어는 빼놓지 않고 볼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럼 질문 봤을 때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내려가세요. 보기 중에 하나 얘기입니다. 질문은 1초 안에 끊어야 되거든요. 빨리 무슨 얘기하네? 내려가야 되고요. 레스토랑 실내 디자인 이야기가 나오면 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쓸지
다른 단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 꾸미는 얘기가 나오면 정답이 될 거예요. 내부를 꾸미는 거. 그 다음에는요. reservation 뭐 예약하는 데 large group. 되게 대규모 인원이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단체 손님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단체 손님 예약하는 얘기가 나오면 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식당의 예약 규칙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답인 거예요. 어떻게 줄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출제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룸 서비스 메뉴입니다. 그럼 아마 룸 서비스 뭐 음식 뭐뭐뭐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거기까지 보고 문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언어 공부에 있어서요. 스토리 파악은요. 끝판왕입니다. 모르는 단어, 모르는 발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혹시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해결책은요. 한 문장씩 듣는 겁니다. 한 문장을 들을 때 아까 part 2랑 똑같아요. 잘 들리는 한 3단어나 4단어 정도만 듣고요. 그게 보기 중에 있으면 그냥 골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보자고요. 자, good afternoon 없죠? 당연히 없고요. I was wondering if. 나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accommodate large groups입니다. 이 accommodate이라는 단어는 수용하다라는 단어죠. 보통 이제 숙박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긴 하는데 호텔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꼭 숙박을 한다도 되지만 그 건물 안에 수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단체 수용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면 단체 수용하는 거니까 빰! 이거 고를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갑니다. 단체 수용하고요. 우리 식당은 준비가 돼 있어요잖아요. 그러면 단체 손님 어디 가는 내용이에요? 식당 가는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얘가 됩니다. 단체 손님 식당 예약하는 거구나. 원래는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돌고 돌아 정답으로 가잖아요. 아는 길인데 돌아갈 필요 없단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걸 토익을 분석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도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략법을 여러분은 배워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단체 수용 가능합니까? 식당 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을까요? Good afternoon. I was wondering if you can accommodate large groups. Yes, our restaurant is fully equipped to do that. 여기서 발음 포인트 하나만 짚어드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는요, accommodate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한국어는 약간 이 정박자적인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엇박자가 좀 들어가는데 규칙 중에 아, 이, 우, 에, 오, 어라고 합니다. 아, 이, 우, 에, 오, 어 이거는 모음이에요. 모음은 반박자고요. 반박자라는 건 소리를 조그맣게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ccommodate가 아니라 accommodate 이런 식으로 어가 되게 조그맣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기 집중해서 쭉 들어볼게요. Good afternoon. I was wondering if you can accommodate large groups. Yes, our restaurant is fully equipped to do that. 그렇죠. 알고 들어도 이게 쇽 하고 이 엇박자 넘어가고 치고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볼 때랑 눈으로 보면서 들을 때, 안 보고 들을 때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게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요. 봤더니 여자가 뭔가에 동의를 한대요. 뭐 동의해요? 보기 중에 한 가지 동의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Rescheduling the reservation time이네요. 예약 시간을 이 스케줄 바꾸는 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xchanging some decorations 뭐 바꾸는 거죠? 장식을 또 바꾸는 거를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ying a fee upfront. upfront가 미리 먼저 선불이거든요. 자, 돈 선불로 내세요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별개의 룸을 예약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지 뭐예요? 별개의 룸이니까 따로 이렇게 뭐 룸 하나 예약하는 건가 보다.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한 문장씩 가보면요. 자, 얼마나 많은 손님들 얘기하니? 즉 몇 명 오니? 보기 중에 있어요?
인원 숫자, 공간 크기 이런 말 없죠? 그랬더니요, 난요 48명 예약하고 싶어요. 당연히 지금 사람 숫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 뭘 제안합니까? 백룸을 예약하시고요. 50명까지 충분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And an added advantage is you'll have privacy. 자, 추가로 장점이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있단 말이에요. 안쪽 방에다가 프라이버시까지 있다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남들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쯤 되면 떨어져 있는 거 예약하라는 것 같은데 여자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죠? 오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방을 예약하는 게 어때? 오케이, alright.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정답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요렇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원래는 듣고 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분석을 해보니 말씀드리자면 토익은 별로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어차피 보기 중에 들리는 게 답일 거니까 왠지 별개의 룸 예약하는 내용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돌고 돌아가지 마시고 직진하시라고요. 빨리 고를수록 다음 문제 빨리 넘어갑니다. 스키밍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과감하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볼까요? How many guests are you talking about?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48 people. Oh, in that case, I suggest booking our back room, which has enough space for 50. And an added advantage is you'll have privacy. All right. 자, 지금 제일 잘 들리는 단어들 위주로만 툭툭툭 따라가셔도 충분히 답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좀 마지막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할 일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 메뉴를 discuss,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discuss라고 하면 토론하다, 논의하다라고 많이 암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 뜻도 맞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갈게요. 토론하고 논의는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해석을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이미지 잡고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메뉴, 식당 메뉴니까 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음식 관련된 이야기 하겠구나. 그 다음에요. 예약 페이먼트, 예약금 돈 내는 거죠? 그거 보낼 거다. 예약금 보내드릴게요. 돈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요리들이 샘플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리 샘플로 나오니까 구경만 하겠어요. 뭐 먹어본다 정도로 시식 느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식당 룸을 한번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는 거예요. 봤더니 프라이빗 룸이 요날 이용 가능합니까? 그 아까 별개의 방 요날 이용 가능합니까? 이날 비어 있나요? vacant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방 얘기 있나요? 지금 방 그날 쓸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나요? available 이런 말 없어요. 기다렸더니 yes it is.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계속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 이야기해 줄게요. about your menu options. 뭐 얘기하는 거야? 메뉴 이야기한대잖아요. 메뉴 이야기 뭐예요? 먹을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지금 계속 앞에 문제들 봤을 때 정답 외에 나머지 보기들이 언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정말로 우리가 영어 실력 잘 길러서 모르는 단어, 발음, 표현 없이 다 알아듣고 기억해서 답을 찾으면 정말 이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공부 기간이 꽤 많이 길어질 겁니다. 우리 가급적 공부 기간 줄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략을 갖는 거고요. 그 공략법이 뭐다? 정답은 보기 중에서 들리는 거 과감하게 골랐을 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Is that private room available on July 19th? Yes, it is. Let me tell you about your menu options. 그러네요. Number 8. 그리고 여기 number 8 불러주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마음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스크립트 끝나고 한 1.5초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고민했다가 넘버 8 나오면요. 아차 하면서 다음 거 넘어가서 스키밍 가야 돼요. 안 그래도 우리 스키밍 시간 모자라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걸 더 질질질 끌고 있으면
안 그래도 모자란데 더 모자랍니다. 스키밍을 다 못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또 제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또 집착해요. 또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악순환은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 마세요. 그냥 못했어도 불러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대신에 연습할 때 뭐가 괜찮아요? 리뷰할 수 있잖아요. 리뷰에서 최대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채워서 정기 토익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정답은요, 요런 타이밍으로 등장했네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Why did the man get a discount? 왜 남자 할인받아요? 왜 할인받죠?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러게 왜 할인받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보기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얘 누구예요? Former employee. 전직 직원이래.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share the coupon. 뭐 보여줬어요? 쿠폰을 보여줬단 말이야. 아, 쿠폰 있어서 할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 loyalty card인데 은근히 이 loyalty하고요, royalty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loyalty 같은 경우는 충성심이고요, royalty는 왕족이거든요. 그죠? 토익에선 거의 왕족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요게 나오겠죠? 그건 충성심 카드가 뭐예요? 충성심이라는 거는 난 너만 볼 거야. 난 너한테만 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 가게 가는데 충성심 카드는 뭐야? 난 너한테만 가서 이거 쓸 거야. 너한테만 가서 도장 찍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 무슨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있죠? 이런 애들을 보통 loyalty card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뭐 충성심이고 카드고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이 한글이 뭘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미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membership card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won a contest. 어디서 우승했어요? 콘테스트에서 우승했어요. 그럼 이 네 개 중에 그냥 뭐가 비슷한 게 나오면 어떻게 냅다 과감하게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문장씩 합니다. 자, 나 지금 theme park,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 티켓 2장 주세요 했단 말이죠. 티켓 주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너 이 쿠폰 받아? 쿠폰 받으시나요? 나 잡지에서 가져왔거든. 아, 잡지에서 잘라갖고 갖고 왔나 봐요. 사실 저는 여기서 다 고를 거예요. 왜? 지금 보기 중에 나 쿠폰 있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갈 거예요. 왜? 돌고 돌아서 정답으로 갈 거 안단 말이에요. 아는 길인데 왜 돌아가요? 직진인 거죠. 근데 보세요, 봐. 쿠폰 있어요. 잡지에서 갖고 왔는데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볼게요. 네, 너 10% 할인 받으시겠네요. 봐, 쿠폰이 있으니까 10% 할인이니까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이거 나왔을 때 바로 가자고요.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나오고요. 이 정답이 아닌 다른 보기들은 정말 고난도 문제가 아닌 이상 사실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쿠폰? 빰.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빨리 넘어가서 대기 탈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더 여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 정답으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직진하시면 좋겠어요. 들어볼까요? Hello, I'd like 2 tickets for the theme park. Will you accept this coupon? I got it out of a magazine. I'll check our database. Yes, it looks like you can get 10% off. 그리고 이제 할인이랑 관련된 표현들이 뭐 맨날 discount, 뭐 on sale, off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promotional offer라든지 special offer 이런 표현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픽 문제거든요. 왜? 만만하니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점수 주는 애인데, 자, 우리 그래픽 문제는요, 사실 근데 조금 다르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요거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꼭 읽는답니다. 질문은 꼭 읽어야 돼요. 제가 좀 전까지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한 번만 과감하게 고르시면 돼요. 이랬잖아요.
graphic은 질문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건 질문 보시면 Where is the new ride located? 새 놀이기구 어딨니? 라는 겁니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가끔 질문 갖고 페이크 써서 그래요. graphic은. 그러니까 페이크 걸리면 너무 아까워. 안 어려운 건데 질문 꼭 보시고요. 놀이기구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보기로 힌트 안 줍니다. 그래픽은요. 보기에서 힌트 안 줘요. 그럼 뭘로 줘? 보기 빼고 나머지로 줍니다. 지금 area 1, 2, 3, 4가 있단 말이죠. 얘 빼고 힌트 줄 거예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알아서 정확하게 줄 거예요. 근데 보기로 힌트 안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기가 그대로 나온다? 이 친구는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인데 우리가 은근히 여기 있는 거 해석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쉬운 단어라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전문 용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픽은요. 자, 그래픽에 있는 말은요. 당장 해석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문 용어거나 이름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말해줄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리뷰할 때는 신경 한 번쯤 써보시면 좋겠죠. 왜? 그 단어들이 다른 문제에서 발목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볼까요? 자, 토털로 지금 $120입니다. 전체 $120예요. 아직 몰라.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 just to let you know. 그냥 알려주는 건데 우리 지금 new ride 오픈했단 말이죠. 우리 지금 못 찾는 거예요. new ride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 힌트가 시작될 건데 자, 얘는 뭐와 뭐 사이에? 식당과 플라워 가든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식당과 플라워 가든 사이는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네. 그럼 여기서 정답 가면 돼요. 이 문제는 고맙게도 페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페이크를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건다고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건요. most popular ride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걔는요. 뭐 예를 들면은 area 1 뭐 playground하고요. entrance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랑 얘 사이래. area 4다. 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린 지금 못 찾는 거니까 new를 찾는 거니까. 인기 있는 거 말고 new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건 여기 있는데 새로 생긴 애는 얘랑 얘 사이예요. 이렇게 페이크 줄 수도 있어요. 보통 페이크 그리고 좀 주는 편이야.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항상 뭐 질문을 잘 봐두시란 얘기죠. The total is $120. Just to let you know, we've opened a new ride. It's located between the restaurants and Flower Garden. 그 다음에 골랐으면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봤더니 여자가 뭐 추천한대요. 지금 뭘 추천해? 보기 중에 하나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을 좀 나중에 방문하래요. 좀 늦게 가라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뭐 사라? Purchasing an annual pass입니다. annual pass는 연간 회원권 정도로 가면 되겠죠.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런 연간 회원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혼자서는 갈 수 없고 어차피 부모님과 가야 됐기 때문에 있어도 의미는 없었지만 갖지도 못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taking a park map. 이 공원 지도.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공원은 theme park겠죠, 당연히. 그다음 downloading an application. 어플 다운받아. 이렇게 그냥 단어 정도만 빼놓지 않고 쓱 스키밍 가는 거고요. 한 문장씩 하는 건데 자, 새로 생긴 게 있대요. 근데 뭐래요? 지금 2시간 기다려야 된대. 새로 생겨갖고 2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보기 중에 2시간 기다리세요 있어요? 없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꾸 기다리래. 자, recommend 추천하는데요. You go there after 5 p.m. 그래서 지금 2시간 대기니까 5시 이후에 가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지 말고 이따가 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때 가지 말고 이따가 가. 정답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However, there is a 2-hour wait for this attraction, so I recommend you go there after 5 p.m. Thanks for the tip. We are in no rush. Number 11. 이렇게 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이런 식으로 패치가 되어 있고요. 파3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풀이 방법을 가진 파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